85%나 주가가 빠진 종목도 있고 중국 투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미가 주식의 리션입니다. 당국의 규제로 고점 대비 50%나 빠졌던 항생 ETF의 주가가 8월 20일 기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로 중국 본토 자금들도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의 배경은 저가 매수의 유입입니다. 최근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중국 투자에 발을 들였다가 공산당 리스크에 놀라신 분들이라면 다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당국의 카지노 규제로 관련 종목인 샌드차이나가 40%나 빠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외의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설까지 중국 투자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초창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투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손 회장은 중국 당국의 규제가 예측할 수 없고 광범위해졌다며 규제 리스크가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간신히 반등하긴 했지만 지수를 조정하는 ETF의 주가가 고점 대비 50%나 빠졌다는 건 개별 기업들은 5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다는 얘기인데 ETF 내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고 낙폭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생 ETF의 개별 종목에 대해 알아보고 낙폭이 큰 종목들은 고점 대비 주가의 하락폭을 알아보면 항생테크 ETF를 투자하신 분들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성 종목이 30개나 돼서 ETF 내 비중이 적은 종목들은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 잘 따라오세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틱톡과 같은 짧은 동영상 공유 업체 콰이쇼 테크놀로지입니다. 당국의 라이브 커머스 규제와 대규모 마케팅 비용에 따른 영업 손실로 인해 항생 ETF 구성 종목 중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콰이쇼는 수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향후 가입자를 모아 사업을 더욱 확장 및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콰이쇼의 주가가 빨리 회복되어 항생테크 ETF의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2위는 중국 최대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생산 기업 써니옵티컬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출의 85%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나오며 차량용 카메라는 6%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3위는 중국의 쿠팡인 징동닷컴입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에 이어 중국 2위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징동닷컴과 알리바바의 차이점은 쿠팡과 같은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알리바바는 자신들이 물류센터를 가지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구조이지만 징동닷컴은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물류를 직매입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도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당국의 규제로 주가가 고점 대비 40%나 빠졌지만 최근 실적을 발표하면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주식을 재매입하는 등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3위는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을 만든 기업 텐센트입니다. 매출의 30%가 게임에서 나오는데 최근 당국의 게임 산업 규제로 주가는 올 3월 고점 대비 약 40%나 빠졌습니다. 최근 또 게임 관련 강한 규제가 나왔는데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터는 중국 당국이 텐센트, 네디즈 등 자국 대형 게임사 관계자를 불러 당분간 신규 게임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9월 9일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5위는 중국의 배달의 민족인 배달 플랫폼 기업 메이투안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당국에 대들었다가 알리바바와 함께 찍혀 원투펀치를 맞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올 2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6위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입니다. 중국의 전방위적 규제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도 작년 10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7위는 중국의 전기전자 기업 샤오미입니다. 미국의 하웨이 제재로 하웨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샤오미가 흡수하면서 올 6월 애플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되었습니다. 8위는 TSMC처럼 반도체 위탁 제조를 하는 파운드리 기업 SMIC입니다. 중국 내 파운드리 1위, 글로벌 5위 기업입니다. 2004년 미국과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을 위해 영국 영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였는데 중국 당국이 페이퍼 컴퍼니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올 8월 SMIC를 상하이 홍콩 교체 매매 시스템인 후광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날 SMIC 주가는 상하이 증시에서 6%, 홍콩 증시에서 4% 급락하였습니다. 9위는 온라인 헬스케어 기업 징동 헬스입니다. 온라인 헬스케어의 핵심인 원격 진료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중국의 원격 진료는 가벼운 질병 혹은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한하여 초지를 병원에서 받은 재진 환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한 약의 범위도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알리건강과 진동헬스도 원격 진료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중국 인민일보에서 온라인 약품의 배달 과정, 원격 진료를 개선해 의약품 구매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도되면서 향후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 우려로 진동헬스의 주가가 올 초 고점 대비 66%나 빠졌습니다. 10위는 중국의 가전제품 기업 하이얼 스마트 홈입니다. 유로 모니터 기준 글로벌 연속 11년 1위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하이얼 제품을 본 적이 없어 집 근처 하이마트,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가서 하이얼 제품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중저가 제품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제품도 삼성, LG전자에 밀리고 미국에선 GE의 가전사업 부분을 인수했는데 월풀, LG전자에게 밀립니다. 유럽에선 캔디라는 이탈리아 가전기업을 인수했는데 밀레, 보시에 밀립니다. 그래도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 내수에서 1위를 하니 글로벌로 1위가 되었습니다. 10위는 중국의 ERP 소프트웨어 기업 킹디 소프트웨어입니다. 중국 대기업들은 SAP나 오라클 제품을 주로 쓰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킹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재고를 관리하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12위는 글로벌 1위 PC 제조기업 레노바입니다. 레노버라는 이름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기업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2004년도 IBM의 PC 사업 부분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글로벌 3위였는데 2020년 4분기 기준 HP를 제치고 글로벌 PC 1등 제조기업입니다. 노트북 하면 삼성, LG인 줄 알았는데 순위에는 없네요. 주요 브랜드로 띵크패드와 요가북이 있습니다. 13위는 진동헬스와 같은 헬스케어 기업 알리건강입니다. 14위는 중국 2위 게임 기업 네디즈입니다. 1위인 텐센트가 유명한 게임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네디즈는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게임 라인업에 프로스트펑크 모바일 버전을 출시할 거라 하여 저도 무척 기대되었는데 당국이 올해 신규 게임 승인을 보류한다 하니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기업의 게임도 퍼블리싱 하는데 국내에도 잘 알려진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 같은 블리자드 게임을 13년째 퍼블리싱하고 있습니다. 15위는 중국의 온라인 웹소설 플랫폼 외원그룹입니다. 텐센트 내 웹소설 플랫폼으로 중국 내에 인기 있는 웹소설의 대부분은 외원그룹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웹툰은 조금 본 적이 있어도 웹소설을 본 적이 없어 이번에 네이버 웹소설과 국내에 번역된 중국 웹소설을 각각 한 편씩 1회분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읽혀지고 재밌더군요. 중국 하면 불법 다운로드라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걸 보면 중국도 저작권에 대해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상장 후 처음 적자가 났는데 자신들의 사업에선 이익이 났지만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로 평가되면서 회계상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16위는 아이폰 등의 휴대폰 음량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 AAC 테크놀로지입니다. 17위는 반도체 생산 설비 업체인 AMS 퍼시픽 테크놀로지입니다. 18위는 중국의 검색 엣진 기업 바이두입니다. 홍콩 증시 올 3월 고점 대비 32%가 하락했습니다. 19위는 중국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빌리빌리입니다. 중국의 주링하오 세대들이 많이 사용한다 해서 저도 좀 써봤는데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서인지 코드가 안 맞아서인지 저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덕후들을 위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는 1인 미디어 방송 및 게임 방송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1인 미디어 규제로 인해 고점 대비 50%가 빠졌습니다. 20위는 틱톡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킹소프트입니다. 21위는 휴대폰 부품을 제조 및 조립하는 기업 BYD 전자입니다. 22위는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화홍 반도체입니다. 23위는 중국의 최초 온라인 보험사인 중안보험입니다. 2013년 알리바바가 텐센트와 중국 2위 보험사인 중국평안보험그룹과 공동 설립한 온라인 보험사입니다. 지난달 당국이 온라인 보험 플랫폼에 대해 대대적 단속이 나선다고 밝히면서 장중 1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24위는 중국의 클라우드 기반 CRM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 웨이몹입니다. 25위는 중국 온라인 여행사 퉁청이룽입니다. 26위는 중국 부동산 개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기업 밍유안 클라우드 그룹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약 60%가 하락했습니다. 27위는 원격 진료의 대장주인 핑안 헬스케어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60%가 하락했습니다. 28위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렌탈하는 GDS 홀딩스입니다. 700개의 기업이 GDS 홀딩스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3개의 기업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이며 핀도더, 바이트댄스도 작년부터 서비스를 사용
상승 중입니다. 캐파 확장에 따른 적자 확대로 주가는 올 2월 고점 대비 57% 하락했었습니다. 29위는 중국 1위 여행사이자 글로벌 2위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 인터파크 인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행 수요 감소로 주가는 올 5월 고점 대비 40%가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30위는 중국 온라인 자동차 거래 사이트 오토홈입니다. 주가는 올 2월 고점 대비 62% 하락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구성하는 30개의 개별 종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정희 회장 말처럼 앞으로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고 ETF 내 콰이쇼우처럼 85%나 주가가 빠진 종목도 있고 5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낮은 주가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다는 말도 있고 중국 대표 성장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항생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 분할 매수한다면 향후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나 단독 투자의 모니시 파브라이,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알리바바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도 좋은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